침실에서 저는 용기를 냈어요. 여보,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말할 게 있어요? 네, 말해봐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더 이상은 안 돼. 여보, 사실은요. 제가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디가 아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둠 속에서 태수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그랬나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한참 후에 태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저 원래 이래요. 네, 전 배우자도 힘들어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65, 재혼 2주 만에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몰라요. 이게 제 사랑 방식이거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오늘은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혼자 살아온 이야기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상계역 근처 25평짜리 아파트인데 혼자 살기엔 너무 넓어요. 처음 몇 달은 그냥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TV를 켜놔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녀는 둘이 있습니다. 딸 지혜는 부산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대구에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는데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고작이더라고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지만 그것도 안부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들은? 네, 저희도 잘 지내요. 그럼 또 전화할게요. 이렇게 끝나는 짧은 통화였어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예전엔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아서 북적북적하게 먹었는데 이젠 혼자 앉아서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거예요. 반찬을 해놔도 혼자 먹으니까 남아서 결국 버리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럴 거면 대충 먹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대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다 보면 내 목소리만 텅 빈 거실에 메아리 치는 게 그게 또 얼마나 처량한지 모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옆자리를 보면 베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40년 동안 들었던 코 고는 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보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깊어지고 흰머리만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친구 미경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수가, 나 혼자 가기 심심한데 노인정 한번 같이 나가자. 노인정이라니 나보고 이제 노인정에 나오라고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죠.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노인정? 나 아직 그럴 나이 아닌데. 아니, 뭐 거창한 데 아니야. 그냥 동네 복지관이라고 생각해.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러는 곳이야.
글쎄, 한 번만 나와봐. 응?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미경이가 자꾸 졸라서 그냥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상계동 복지관은 우리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상계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인데 생각보다 깔끔하더라고요. 복지관 2층 경로당에 들어서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도 치시고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경이가 저를 이끌고 안쪽 소파로 갔어요. 그때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 남자분이셨는데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아 보이셨지만 정정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미경이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경아, 저분 누구세요? 아, 강태수 10년 전에 사별하셨대. 혼자 사신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수셨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네, 친구 따라왔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강태수입니다. 저는 이현숙이에요. 악수를 나누면서 손이 따뜻하고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딸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살아요. 자주 못 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대전에 사는데 명절에나 보죠. 그러시구나.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왠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워요. 정말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만이 아는 그 깊고 텅 빈 외로움이요. 그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10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2배나 긴 시간을 혼자 보내신 거예요. 오래 사셨네요. 혼자.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길었을까 상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이가 물었어요. 어때? 괜찮? 응, 생각보다 좋더라. 그치. 다음에 또 같이 가자. 그래, 그러자.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난 강태수 씨가 자꾸 떠올랐어요.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손, 외로움을 아는 눈빛. 왠지 다시 만나고 싶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분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다시 복지관에 나갔어요. 사실 태수 씨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 2층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태수 씨가 먼저 손을 흔들며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또 오셨네요. 네, 미경이가 또 가자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미경이한테 전화했거든요. 또 날씨가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대답하기도 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복지관을 나와 불암산 둘레길로 향했어요. 상계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쯤 가니까 불암산 입구가 나오더라고요. 단풍이 막 물들어가는 시기라 산이 온통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혼자 보기 아깝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요.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이에요. 함께 걷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풍경을 같이 본다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운동은 자주 하세요. 아니요.
요즘엔 집에만 있어서요. 저는 매일 걸어요. 건강 관리를 해야 해서요. 대단하시네요. 또 나이 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해요.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태수 씨는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걸음도 빠르고 자세도 꼿꼿하고요.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둘레길 중간에 있는 정자에 앉아서 쉬었어요. 준비해 온 물을 마시면서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현숙 씨, 네, 또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힘들죠. 특히 저녁 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더 외롭더라고요. 맞아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정말 허전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복지관에 나가서 차도 마시고 둘레길도 걷고 상계역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어느 날은 상계동 현대시장에 같이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과일 좋아하세요? 네, 사과 좋아해요. 저도요. 이거 같이 나눠 먹어요. 태수 씨가 사과 한 봉지를 사셨어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게 참 좋았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만날 때마다 편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말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락산 둘레길을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현숙 씨, 네, 저와 함께 남은 인생 보내시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재혼 말입니다. 재혼이요? 65,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태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혼자 살아봐서 압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요. 할 말을 잃었어요. 또 현숙 씨도 그러시잖아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재혼이라니 이 나이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자문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외롭다, 너무 외로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시 만나기로 한 날 상계역 앞 카페에서 태수 씨를 만났어요. 저 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요? 태수 씨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그때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함께하기로 결심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먼저 딸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부산까지는 멀어서 직접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혜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재혼하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좋은 분 만났어, 복지관에서.
누구세요? 어떤 분인데요? 68이시고 사별하셨어. 정말 좋은 분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재산 때문은 아니죠?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즘 그런 사기가 많잖아요. 알아. 근데 그런 분 아니야.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야 뭐라고 하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면. 응, 정말 좋은 분이야. 근데 꼭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럴게. 고마워, 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다음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딸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잘 됐네요.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아들.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태수 씨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대전에 사는 민준이라는 아들인데 태수 씨도 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민준 씨도 아버지의 재혼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습니다. 이 나이에 거창하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노원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고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 했어요.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노원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정말 하는구나. 다시 시작하는구나. 떨리세요? 네, 조금요. 저도 그렇습니다.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상계동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상계역 근처 계절밥상이라는 곳인데 조용하고 음식이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지혜가 부산에서 올라왔고 대구에 사는 제 아들도 왔어요. 태수 씨의 아들 민준 씨도 대전에서 왔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함께였고요. 식당 룸에 들어가니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숙 엄마 딸 지혜예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민준아.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차 대화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이제 함께 계시니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칠 무렵 지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엄마 괜찮아. 기쁜 눈물이에요. 이제 혼자 아니시잖아요. 고마워, 딸. 지혜를 꼭 안아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태수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면목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인데 제 상계동 집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사시면서 청소를 잘하셨네요. 당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태수 씨가 웃으셨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계동 집에서 가져온 짐들이었어요. 옷장에 옷을 걸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고 하나씩 제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힘드시죠? 쉬세요.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짐을 다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면목동 거리가 보이더라고요. 낯선 동네였지만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태수 씨가 상을 차리는데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맛있겠는데요.
많이 드세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함께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행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정말 재혼했구나. 65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수 씨가 옆에 계셨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됐어요. 샤워를 하고 새 잠옷을 입으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첫날 밤이네. 이 나이에 첫날 밤이라니.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태수 씨가 먼저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앉으세요. 네.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태수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오랜만이라 긴장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태수 씨의 손도 약간 떨리고 있더라고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는 배려심이 깊으셨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제 템포를 맞춰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함께 있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태수 씨의 체력이 정말 좋으셨거든요. 6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한참 후에야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태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정말 건강하시구나. 매일 운동하신다더니 정말이구나.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몸이 약간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오랜만이라 그런가.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봤는데 아침 공기가 맑고 투명해 보이는 게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김치를 꺼내고 반찬들도 하나씩 준비하면서 잘 드시려나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쯤 태수 씨가 일어나셨습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일찍 눈이 떠서요. 밤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라고요. 씻고 오세요. 곧 다 돼요. 네, 그럴게요. 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에 밥을 퍼담고 찌개를 뚝배기에 덜어서 식탁에 올렸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반찬들도 예쁘게 놓으니까 신혼집 첫 아침상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태수 씨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정성스럽네요. 맛있게 드세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태수 씨가 밥을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첫 공기를 다 드시고 두 번째 공기를 퍼가시는 거예요. 많이 드시네요. 네. 운동 많이 해서 그런지 양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건강하시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산책 다녀올게요. 매일 하거든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에요. 집 정리 좀 할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태수 씨가 외출하시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젯밤에 태수 씨 정말 건강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태수 씨가 돌아오셨어요.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또 다녀왔어요. 많이 걸으셨어요? 네. 중랑천변 따라 1시간 정도요. 샤워하세요. 그럴게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재료가 있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돼지고기를 썰고 김치도 썰어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요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이게 일상이구나.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사는 것.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일상이요.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 씨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셨고, 저는 빨래를 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생선을 구웠어요. 시금치도 무쳤고 된장국도 끓였습니다. 6시에 저녁을 먹었는데 태수 씨는 저녁도 잘 드셨어요. 오늘 요리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함께라는 게 좋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긴장됐어요. 오늘도 그러실까? 태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습니다. 불을 끄고 저도 침대에 누웠어요. 조용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냥 주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태수 씨가 움직이셨어요. 여보, 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또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태수 씨의 활력은 여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후에 끝이 났습니다. 좋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였습니다. 피곤하다. 정말 피곤했어요. 태수 씨는 금방 잠드셨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다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조금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첫날과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첫날과 둘째 날이 지나갔고 어느새 일주일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7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한 번, 저녁마다 한 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엔 당황했고요. 이젠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몸도 피곤했고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어서 미경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만나자. 왜? 무슨 일이? 응, 그냥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카페에서 보자. 상계역 앞 그 카페. 좋아. 약속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요. 그래요. 누구? 미경이요. 좋은 친구분이시죠? 천천히 오세요. 네. 외출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잘 못 잤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상계역 앞 카페베네로 갔어요. 미경이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현수가. 미경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어요. 신혼 어때? 응, 그게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왜? 뭔데?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미경아, 나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게 뭔데? 빨리 말해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쨌는데? 너무 자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주 뭘? 그걸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거? 미경이가 알아들었어요. 응, 얼마나 자주인데. 하루에 2번씩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하루에 2번? 응,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8살 남자가. 응, 말도 안 돼, 현수가. 너 잘못 쓴 거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 응, 그리고 저녁에. 매일? 응, 하루도 안 빠지고 일주일 내내. 그럼 일주일에. 미경이가 계산하더라고요. 14번. 세상에. 미경이가 입을 막았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정말 68이 맞아. 맞아.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병원 가봤어. 아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건강해 보여? 응, 매일 산책도 하고, 밥은? 3공기씩 먹어.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 그러게. 그래서 어떤데? 힘들어, 솔직히. 그럼 말해야지. 뭐라고? 줄여달라고.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현수가 응,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 뭐가? 외롭진 않잖아. 작게 말했습니다. 미경이도 혼자였으니까요. 그건 맞아.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도 알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너무 자주면. 응, 그건 맞아. 힘들 것 같은데. 그치? 말해봐, 솔직하게. 망설여졌습니다. 현수가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응, 내가 편해야 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참지 마. 알았어.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미경이와 커피도 한 잔 더 시켰는데 시간이 흘러서 점심때가 됐습니다. 나 가봐야겠어. 일어났어요. 그래, 집에 가. 그리고 현수가 응,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 알았어. 힘들면 전화해. 고마워, 미경아.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이 계속됐어요. 면목동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요. 어떻게 다녀왔어요? 응, 좋았어. 그 친구분이 잘 계시던가요? 응, 잘 지내. 다행이네요. 태수 씨가 웃으셨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국수를 끓였습니다. 함께 먹었는데 태수 씨는 잘 드셨어요.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평온했어요.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는데 오늘은 조용하네 하고 안도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태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주무실까 기대했어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조용했어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태수 씨가 움직이셨어요. 여보, 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구나 알 수 있었어요. 말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고 저는 여전히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고 저는 여전히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2주차가 됐어요. 결혼한 지 정확히 14일째였습니다. 그 2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 2번씩이 14일 동안 계속된 거예요. 몸이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고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눈 밑에 그늘이 생긴 게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가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당신 만나서 정말 좋아요.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힘들어요라고 말을 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물을 틀어놓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 씨는 중랑천 산책을 다녀오셨고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수 씨가 말했어요. 당신 오늘 피곤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네.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태수 씨는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왜 표정이? 그냥 피곤해서요. 태수 씨가 걱정스럽게 보셨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말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결심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태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는데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긴장됐어요. 예상대로 태수 씨가 다가오셨습니다. 여보, 네. 심호흡을 했어요. 태수 씨가 저를 안으려 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잠깐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사실은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응, 제가 좀 힘들어요. 드디어 말했습니다. 힘들어요. 태수 씨가 놀라셨어요. 네, 어디가 아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럼요. 매일 이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태수 씨가 침묵했어요.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그랬나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죠. 제가 몰랐어요. 태수 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둘 다요. 어둠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사실은요. 태수 씨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 저 원래 이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 전 배우자도 네, 힘들어했어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네, 또 다른 방법을 몰라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태수 씨의 방식이 이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고 느껴졌어요. 여보, 제가 말했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해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요. 계속 말했어요. 네. 조금만 횟수를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네. 정말요? 또 당신이 싫으면 절대 안 할게요. 확고한 말씀이셨습니다. 또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받아줘서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였어요. 따뜻한 포옹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한 번 정도면 제가 제안했어요. 그럴 수 있으세요. 네, 저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태수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안고 잠들었는데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태수 씨가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지켜주시네, 감사했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태수 씨도 상쾌하게 일어나셨어요. 수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편안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어요.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산책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태수 씨가 나가셨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말하길 잘했다. 솔직하게 말하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네.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태수 씨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저녁도 평온했습니다. 정말 지켜주시네. 고마웠어요. 밤이 됐습니다. 침실로 들어갔는데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오늘은 괜찮으세요?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도 그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천천히 배려하면서 다정하게. 오늘은 달랐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길 잘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니까 서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은 한 번이었어요. 하루에 한 번, 그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안고 잠들었는데 편안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됐어요. 앞으로가 기대됐고 실제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한 번, 가끔 두 번. 그 정도였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몸도 덜 피곤했고 마음도 편안했어요. 대화가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태수 씨도 좋아 보이셨어요. 예전만큼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하셨고 배려하셨어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당신 네, 또 말해줘서 고마워요. 네. 솔직하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덕분에 깨달았어요. 태수 씨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뭐요? 제가 물었어요. 사랑은요, 네,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려. 감동이었습니다. 또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여보,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고맙죠. 이해해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대화를 통해서, 솔직함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석 달째였어요. 대화를 나눈 후로 많은 게 변했습니다. 태수 씨는 약속을 잘 지키셨고 저도 편안해졌어요. 요즘은 하루 한 번에서 2번 정도였습니다. 가끔 안 하는 날도 있고 가끔 예전처럼 2번인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더 중요한 건 달라진 방식이었어요. 예전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배려하면서 시간을 가졌고 그게 더 좋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응, 딸. 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정말 네, 보고 싶어서요. 좋아, 와라. 기뻤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지혜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사위도 함께요. 면목역에 마중 나갔습니다. 아. 어서 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집으로 향했어요. 면목동 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태수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 어서 오세요. 수 오시느라 힘드셨죠? 앉으세요.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불고기와 갈비찜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대화를 잘 이끄셨어요. 수,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긴 한데 괜찮습니다.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지혜가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 응, 내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요. 다행이다. 웃었습니다. 네, 정말 괜찮으세요? 응, 좋아. 혼자 아니시니까요.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지혜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울지 마. 기뻐서요. 고마워, 딸.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요. 알아. 네, 이제 행복하시니까 저도 좋아요. 고마워. 포옹했습니다. 저녁까지 함께 먹었어요. 태수 씨가 요리를 도와주셨는데 지혜가 놀라더라고요. 네, 어머니, 새 아버지가 요리도 하세요? 응, 잘하셔. 네, 대단하시네요. 감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지혜와 사위가 돌아갔어요. 네,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딸분이 좋으시네요. 네, 착해요. 당신 닮아서요. 과찬이세요.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태수 씨가 닦으시고 제가 헹궜습니다. 팀워크가 좋네요. 그러게요. 둘 다 웃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TV를 켰는데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함께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태수 씨가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피곤하세요? 아니요, 편안해서요. 그렇군요. 조용히 TV를 봤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누우셨는데 불을 끄고 저도 누웠어요. 오늘 좋았어요. 저도요. 딸분이 와서요. 네,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냥 안고만 계셨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태수 씨가 물으셨어요. 오늘은요, 괜찮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급하지 않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뜨거웠지만 다정했어요. 태수 씨의 체온이 느껴졌는데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우리만의 방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나고 나서 안고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어요. 태수 씨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는데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태수 씨의 활력은 대단했고 가끔은 하루 2번인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 번이었고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했다는 거였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반년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눈이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수 씨가 다가오셨어요.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습니다. 당황스럽고 힘들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많은 게 변했어요. 태수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저도 태수 씨의 사랑 표현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젠 익숙했어요. 요즘은 하루 한 번 정도였습니다. 가끔 2번인 날도 있었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네, 이번 주말에 제 아들이 온대요. 정말요? 네, 며느리랑 손주도 같이요. 좋네요. 미소가 났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아들 민준 씨 가족이 대전에서 왔습니다. 어린 손주가 먼저 뛰어들어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손주, 태수 씨가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어요. 미리 장을 받았기 때문에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함께 부엌에서 요리했어요. 어머니, 응, 아버지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그랬구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운 말이었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됐어요. 식탁에 올렸는데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손주가 말을 많이 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아. 매일 행복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녁까지 함께 보냈어요. 손주와 놀아주고 대화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태수 씨가 소파에 앉으셨는데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힘드세요? 아니요, 좋았어요. 그래도 쉬세요. 네, 태수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천천히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수가 응, 미경아. 만날래? 좋아. 상계역 앞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미경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현수가 미경아. 앉았어요. 어때? 결혼 생활. 좋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그거 이제 한 번 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했어. 솔직하게. 그래서 이해해줬어. 다행이다. 미경이가 안도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말을 이었어요. 응.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마음이지. 무슨 말이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미경이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놀랐어. 당연하지. 근데 지금은 알아. 이게 그분의 사랑 방식이라는 걸. 현수가 응, 너 정말 많이 변했어. 그래. 응, 행복해 보여. 고마워. 함께 웃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수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또 다녀왔어요. 네, 친구분 잘 계시던가요? 네, 잘 지내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태수 씨가 양파를 썰고 저는 고기를 재웠습니다. 여보, 네, 고마워요. 왜요? 이해해 주셔서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태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가 먼저 누워 계셨는데 불을 끄고 저도 누웠어요. 태수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뜨거웠지만 다정했어요. 이게 우리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안고 잠들었어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미소를 나눴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고 봤어요. 여보, 네, 저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로요. 저도 정말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외로움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은 사랑도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론 당황스러워도, 때론 힘들어도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5년 동안 혼자였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함께 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함께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여러분도 행복하실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적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마크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